의원님, 예. 선거 끝나고 처음 뵙는데 제가 기록을 또 접하고 놀랐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투표율, 득표율 전국 1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서 광주 전남을 맡았습니다. 광주 전남도 투표율 1등, 득표율 1등. 야. 해남, 완도, 진도는 압도적인 1등.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그런데 네.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아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래요. 1835일이다. 아, 저 윤석열 정부. 아니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예. 그런데 이제 불과 뭐 일주일 지났는데 5년 내에 뭔가를 한번 할 것 아니냐. 기다려라. 왜냐면은 우리 의원님의 거취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 가시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의원님의 중량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간다고 하는 자리도 솔직히 몇 개 없대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최고의 구호는요. 네. 이재명 후보가 해남에 왔어요. 한 3천 명 모였는데 제가 때는 이때다. 그래서 해남, 완도, 진도 구민 여러분, 제가 초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돼야 내가 공천받아서 재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와 박수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저를 쳐다보면서 대통령 선거는 대선 나오세요. 대선 나오세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은 박지원이다. 점진해졌죠. 그러니까 예. 유튜브로 이게 확 나가니까 무섭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다음 대통령, 차기 대통령 하는데 이때다 내가 하고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 이렇게 했다니까. 그 구도는 상당히 쓸만하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88에 출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88에 숫자는 좋네요. 88 하실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내 목포 김원희 의원이 다음에는 제가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원희, 다다음은 박지원. 제가 92살에 출마를 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조선일보 일면 제목을 보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좌우 통념 깬 실용, 대만 반도체의 도약, 진보 정권이 이뤘다는데 민동기 평론가님 왜 이때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아니 잠깐 네. 이렇게요. 그 선우정 편집국장이 내부망에 대만의 진보 정권이 성공한 것을 특집으로 만들자 그렇죠. 하는 게 나가지고 미디어 오늘의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잘해서 이렇게 하자. 그렇죠. 이런 이렇게 캠페인을 하자. 내진해 준 네, 건데 우리 미디어 전문가 아니십니까 지금 평론가님이? 아니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시리즈가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내용, 그러니까 취지 자체를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대만의 어떤 이른바 그 진보 정권이 대만의 어떤 그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도약을 시켰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서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대만의 진보 정권이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친기업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역시 네. 이런 친기업적 정책을 우선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맞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뭐 취지 자체는 좋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함정은 있다. 굉장히 조선일보가 말하고 싶은 그 이데올로기가 딱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친기업 정책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래로도 클릭해서 소외계층, 약자, 노동자를 보듬고 가자. 이번에 취임 선서하고 가장 감명적인 행동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국회 청소
먼저 그들하고 악수했습니다. 네. 같이 만나서 악수하고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일보가 친기업 정책 써라 좋은 얘기다. 그렇지만 우리는 친노동자적 정책도 함께 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네. TV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후자, 그 후자가 기사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네. 가미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본 제목만 가지고 뒀을 때는 조선일보도 뭔가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발을 맞추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 정도를 주는데 어디 경향신문은 우리 조졌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분위기 좋은데요 지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브리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바로 하자. 대변인만 사실은 카메라가 앵글을 비췄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질문하는 사람의 얼굴도 촬영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대체로 질문하는 사람은 목소리와 얼굴이 다 뭉개져 가지고 대변인은 반응만 나갔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대변인이 왜 저 답변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동문서답인지 제대로 된 답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기자 말이 안 들리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일상적으로 브리핑장에서인데 뭐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그러면 대통령이 딱 누굴 지목해서 그 기자가 마이크 들고 하면 상관이 없어. 그거는 상관없지. 그건 상관이 네. 없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브리핑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저기 기자가 뭐라 그랬는데 저렇게 대답하는 게 이 부분이 사실은 내내 아쉬웠던 건 있죠. 우리가 소통하면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해석되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청와대 이 홍보수석실에서 얘기를 한 것은 쌍방소통이다. 그렇죠. 쌍방소통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취재 관행상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나 얼굴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질문들도 솔직히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시는 뉴스 수용자분들도 그냥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뉴스가 어떤 소통 과정을 거쳐서 이 기사화가 됐는지까지도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매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을 담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또 뭐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이미 그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늦은 편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자들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국내 기자들은. 왜냐하면 그냥 특히 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백브리핑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고 해라, 내놓고 해라. 밝히고 자기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저는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꾸 이제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브리핑을 촬영해서 하게 된 배경을 밝혔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실행에 옮겼다. 과거에도 보면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SNS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이행을 했는데 이것도 특별하게 심각하게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제안 내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좋다니까요. 네. 잘했어요. 아니 기자도 뒤에 숨지 말고 소신껏 질문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방소통에서 쌍방소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네.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브리핑 시스템 바뀌는 환경도 있고 주말간의 인선 중에서는 가장 이제 주목을 끌었던 게 오광수 변호사란 분, 사법연수원 18기 검찰 출신인 분이 이제 민정수석에 임명이 됐는데 이분의 임명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법사위 오래 하시고 검찰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잘 알죠. 오광수 변호사 어떤 분입니까? 오광수 변호사는 특수부에 있었죠. 그리고 저하고 좀 알아요. 제 사촌 동생하고 친구여서 그렇군요. 옛날부터 알아요. 네. 괜찮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검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특히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나하고 박남배인데 굉장히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전화해서 설득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오광수 수석도 듣고 가야 돼. 그렇죠. 네. 그러나 오광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신 인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검찰 개혁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특수부 검사가 제대로 하겠느냐.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법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인격으로 네. 제가 잘 아는 오광수 검사로서 그러한 무리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에 협력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이제 전형직 지도부들과 만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도 오광수 수석의 임명 문제를 두고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참석자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기를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민정수석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차관 인사까지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국방 분야에서도 똑같죠.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 그랬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갔다가 내란 세력을 어떻게 진압하냐. 그렇죠. 네. 내란 종식을 하려면 우선 군 출신이 가서 아는 사람이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민간인 장관한테 넘겨줘야 된다. 뭐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안 오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저기 이 말도 똑같은 논쟁이죠. 그렇게 보면은 저기 민간인이 유리하냐 군 출신이 유리하냐 검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안보 분야의 차장들을 군 출신으로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조합을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거는 보완해 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제 이번에 민정수석에 이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차관을 누가 하느냐. 나는 박지원 의원님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냐 정치적 권위가 있어야 이거는 개혁이 되지. 이행률이 높고 네. 자칫하면 녹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유능해 가지고 여러 자리에서 원하고 있지만은 제가 장관을 할 군번은 이미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군번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청년 같으신데. 네. 김종대 의원이 국방장관 가는 것은 적임자죠. 군번도 딱이에요. 네. 지금 서로 서로 일을 미루는. 뭐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전화 안 옵니다. 저는. 꿈을 꾸는 자에게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야죠. 근데 아마도 오광수 변호사 검찰 출신을 이렇게 민정수석에 기용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정부 사례 정도는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인선을 생각해 보면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됐죠. 그리고 법무장관도 이제 박상희 교수를 세우다 보니까 학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초반에 검찰이라든가 이제 그 직역에서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개혁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피를 흘리고 출혈을 감내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을 두고 아마도 추정컨대 법무장관은 정치인 출신을 둬가지고 실행력 있는 분을 세워서 뭔가 양수를 겸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국정원장으로 모시면서 제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비법조인이 장관을 해야 됩니다. 네. 결국 법조인은 집단 이기주의로 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문민화를 주장했어요. 특히 이 자유당이 붕괴된 장면 내각에서도 현석호라는 민간 출신의 국방장관을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그럴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민동희 평론가님은 좀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에 대해서 그때 당시 검찰총장의 임명을 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도 이제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대로 갔고, 근데 하라는 검찰 개혁은 안 하고 나중에 이제 검찰의 일종의 반개혁에 이제 기수가 된 거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봐요.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민정수석이고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검찰총장하고는 조금 포지션이 결이 다르다. 다르다라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런 우려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통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정수석도 최전선에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러면 검찰이 가만히 개혁의 어떤 그런 칼날을 그대로 막고 있을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선을 대든가 뭔가 저항을 하든가 해가지고 자기네 조직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검찰 출신한테 손을 뻗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검사라는 어떤 그런 통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저는 제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의 환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이란 데가 살아있는 저항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란 데가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항의 그 강도가 좀 약간 문재인 정부랑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특검입니다. 그렇죠. 예, 특검이 이제 멤버드급으로 출범함에 따라서 검찰의 어떤 국정 장악이나 주도력은 이제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거기에다 공수처를 강화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수사청, 기소청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건 맨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빼놓고 봐도 지금 특검, 공수처 이런 어떤 그 일련의 사안만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3대 특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채 양명주 이건 이제 줄줄이, 어떤 방법인지 다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한 내란을 종식시킬 의무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특검이나 이런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세월을 끌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김영삼 정권 때 개혁을 확 세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별 4자리도 잡아가고 뭐 많이 구속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김영삼 대통령 지지도가 90%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경제를 소홀히 해가지고 IMF 외환 위기를 오므로써 YS 정권은 실패한 정권으로 결과적으로 끝났는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다. 네. 여기에다 두고 특검 역할 분담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맡기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이 되고 만약 검찰 개혁에 검찰이 저항한다. 과거에 보면은 항상 집권 초에는 전 정권 비리 잡아다가 현 대통령한테 충성해요. 임기 절반이 넘으면은 현 정권 실세 친인척들 비리 잡아서 딱 꼽을 쳐놨다가 그걸 딱 까면서 대통령 등에 비수를 꼽고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게 수법이었어요. 그러나 이거 다 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바로 검찰 개혁한다. 검찰 개혁한다. 사법부 개혁한다. 법조 3년 개혁한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직역에 있는 분들을 좀 알다 보니까 그리고 오광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검찰청사에 어떤 변화가 올까. 당장 다가올 변화라는 거는 인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유력한 차관 후보를 이미 거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장관 부재기 때문에 차관이 처음에 선두봉을 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또 이제 아는 검찰에 계시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광수 수석하고 근무를 2번 같이 했다는 거예요. 중앙지검 특수부장 할 때랑 지방청에서 근무할 때 근무 인연이 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럼 같이 근무한 사람은 중책을 맡으면 안 되는 거냐?
또 이런 의문도 가능한데 의원님은 이제 검찰을 많이 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또 안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끼리끼리인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경계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도 오광수 민정수석이 해남지청에서 같이 근무했다. 여러 가지 제보가 오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법무차관 내정자에 대해서 저랑 똑같은 얘기 들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우려를 네. 표시해요. 그분이 양재만 다녔다. 음. 소위 중앙지검 부장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보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증 잘 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고 그 대통령실에서 입법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느 때보다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국민적 요구 사항도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 뭐 어떻게 항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올해 정기국회까지가 일단락을 져야 될 사안들이에요. 이런 개혁은 시간을 끌면은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바로 높아요. 저겁니다. 예, 이게 아까 YS 얘기하셨는데 그 금융실명제라든가 하나회 척결은 정말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그게 열전 쇼맨십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철저히 보안을 지켜가면서 해치웠길래 망정이지 그때 그거 여론에 떠보고 뭐 해보십시오. 하나회 인재 많은데 왜 국가안보자산을 이렇게 취급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예비역들 개입하고 아이고 매 엉망진창됩니다.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반듯하게 목표가 있으면은 집권 초에 이거는 빨리 그 해가지고 올해 정기국회쯤이면은 명실상부한 이재명 정부의 완성태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해를 넘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3대 특검만 하더라도 만약 내일 모레 공표가 된다고 하면 네. 특검을 선정하는 구성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음. 환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면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 경제팀은 민생 경제에 전념을 해줘야 돼.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2차 양명주, 뭐 국정조사 같은 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일종의 분업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확대보다는 신속하게 네. 환부를 도려내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초도에도 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새로 임명될 법무부 장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설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한이 좀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 이유는 뭐냐면 정권 초기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보더라도 쓰고 버릴 수 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두려워하면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죠. 우상호 의원 보십시오. 11년 후배인 선수도 낮은 그걸 모시죠 지금. 강훈식 네. 비서실장 과감하게 정무수석으로 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 네. 우리 야사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맡으면은 할 거다. 그러나 이제 다른 당은 지금 선수 문제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선수를 네. 중시하기 때문에 초선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하든지 법무부 장관은 개혁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서 나는 산화한다. 이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